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짱박사 경제학의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경매이론. 오늘 저랑 같이 완벽하게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세 장에 딱 하나뿐인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막 들어온 엄청나게 큰 참치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런 물건들 정가가 없잖아요. 대체 이 가치,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경매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본질부터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4가지 핵심 방식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놀라운 정리를 하나 배우고 경매의 함정인 승자의 불행까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뛰어들어 보죠. 도대체 우리는 왜 경매라는 제도를 필요로 할까요? 경매라는 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아주 명확한 규칙,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누가 물건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에 가질지를 결정하는 시장 제도예요. 핵심은 바로 참여자들이 부르는 값, 즉 입찰 가격에 기초한다는 점이죠. 정해진 가격이 없는, 말 그대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를 써내야 이길 수 있을까? 상대방의 머릿속을 읽어야 하는 일종의 치열한 전략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시험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4가지 핵심 경매 방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경매는요, 크게 2가지 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공개 경매, 말 그대로 모두가 서로 얼마를 부르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불렀어? 그럼 난 더? 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입찰제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종이의 가격을 딱 써서 비밀리에 내는 방식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공개 경매 안에는 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게 바로 영국식 경매죠.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점점 올라가잖아요. TV에서 보는 미술품 경매 장면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네덜란드식 경매는 완전 반대입니다. 아주 높은 가격,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가격이 점점 내려와요. 90, 80, 70 하다가 저요! 하고 먼저 손드는 사람이 그 가격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왜 네덜란드식이냐? 튤립 경매에서 유래해서 그래요. 신선도가 중요한 꽃이나 생선 경매에 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른 사람이 얼마 썼는지 모르는 비밀 입찰 방식을 볼까요? 첫 번째, 최고 가격 입찰제. 이건 이름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자기가 쓴 돈 그대로 내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2번째, 제2가격 입찰제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이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는 돈이 달라요. 내가 1등을 했는데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아깝게 2등한 사람이 쓴 금액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써서 1등을 했는데 이들이 80억을 썼다면 나는 80억만 내면 됩니다. 와, 완전 이득이죠? 이 독특한 규칙 때문에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가치를 솔직하게 써내는 게 무조건 유리해지는 이른바 우월 전략이 됩니다. 이 놀라운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방금 배운 4가지 방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연결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이렇게나 방식이 다른데 만약 여러분이 판매자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아니, 이 4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팔아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식? 아니면 최고 가격 입찰제? 정답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아무거나 상관없다입니다. 바로 이 동등 수입 정리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가정들이 충족된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4가지 경매 방식 모두 판매자에게 기대되는 수입, 즉 평균적으로 똑같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정리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리가 무슨 마법처럼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4가지 가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성립합니다. 첫째, 모든 참여자가 위험을 딱히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위험 중립적이어야 하고, 둘째, 모두가 비슷한 조건과 정보를 가진 동질적인 참여자여야 해요. 셋째,
최종 지불액은 오직 써낸 입찰액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내가 생각하는 이 물건의 가치가 옆 사람이 얼마로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정 시험에 내기 너무 좋겠죠? 반드시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방금 본 4번 가정, 즉 각자의 가치 평가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 땅 밑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객관적인 정답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유전개발권 경매 같은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때 아주 유명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바로 승자의 불행입니다. 이름 참 절묘하죠? 말 그대로 경매에서 이긴 승자가 알고 보니 너무 비싼 값을 치러서 이기고도 슬퍼지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간단한 수식이 승자의 불행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VI는 I번째 사람의 추정 가치고요. V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실제 가치, 그리고 저 뒤에 붙은 엡실론 I라고 읽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추정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가치 이퀄 진짜 가치 더하기 나의 실수, 오차라는 뜻이죠. 아니, 이겼는데 왜 불행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공통가치 경매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다들 똑같은 진짜가치 V를 맞추려고 애쓰는 상황이에요. 그럼 경매에서 이기는 사람, 즉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생각해보세요. 바로 그 진짜가치 V를 가장 뻥튀기 위해서 제일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 가장 크게 실수로 과대평가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엡실론 값이 가장 컸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제일 낙관적이었어 하고 외친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제일 큰 실수를 했어 랑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겼는데 찝찝하죠. 이게 바로 승자의 불행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흩어지기 전에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핵심만 빠르게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딱 이 네 줄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첫째, 네 가지 경매 방식, 영국식, 네덜란드식, 최고 가격, 제2 가격의 특징과 차이점. 둘째, 특정 조건 하에서 이 네 방식의 평균 수입이 똑같다는 동등 수입 정리. 셋째, 이겼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승자의 불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죠. 제2 가격 입찰제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나의 진짜 평가액을 그대로 써내는 것이 최선, 즉 우월 전략이라는 점까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가 때로는 어렵고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쏟는 이 노력, 이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희 카페에는요, 그동안 쌓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어서 웬만한 궁금증은 검색만으로도 해결될 거고요. 또 아주 친절하고 능력 있는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도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납시다.